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가 이것, 두 번째 글자가 이것입니다. 일단은 도금과 대강의 뜻부터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이 글자는 우리가 세련이라고 읽습니다. 세가 장음이네요. 능숙하고 미끈하게 갈고 닦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씻을 새인 것은 알겠는데 뒤에 있는 련자는 무슨 련자일까요? 첫 번째 글자는 씻을 새자인데 특히 예전에는 이 먼저 선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수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먼저 선자는 발음을 나타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먼저 선자가 발을 앞으로 내딛는다의 뜻이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을 씻을 새라고 얘기를 했죠. 얼굴을 씻는 것은 뭐 이런 것도 써 있고요. 거품 말자도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씻을 회 같은 것도 사실은 쓰였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거 말고도 뭐 몸을 씻는 것은 목자였고요. 이건 머리를 감는 것이고 몸을 씻는 것은 이 골곡자가 있는 이 욕자였죠. 어쨌든 예전엔 이렇게 씻는 부위에 따라서 한자가 나뉘어졌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냥 씻다의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경에 보면 스스로 깨끗하게 음식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발을 씻다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허신의 설문회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글자는 익힐 연자입니다. 익히다라고 해서 물론 뭐 갈고 닦고 학문을 닦고 그 다음에 익히다 배워서 익히다 익힐 연자입니다만 실제로 보시면 이것은 비단을 삶는 과정입니다. 비단을 삶아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수가 들어가서 이 글자를 써도 이것도 익힐 연자가 됩니다. 보통 물 속에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글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가릴 간자입니다. 예전에 금일 한자 161번 컨텐츠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혹은 속성이 다른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 중에 쓸만한 것은 남기고 나머진 것 불순물은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활용하는 비단의 제조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실 멱도 되지만 실사로 하겠습니다. 실사의 뜻을 따르고 비단이니까요. 그다음에 가릴 간자에 음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간과 련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것은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씻을 새자, 익힐 연자 일단은 형성자로 구분했지만 회의자로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씻을 새자죠. 준 5급 배정 한자고요. 당연히 물수자가 부수가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9획이 되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익힐 연자 역시 준 5급 배정 한자네요. 당연히 실사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15획이 됩니다. 참고로 가릴 간자의 원래의 형태는 이 글자였는데 여기서 8팔자가 들어가서 가릴 간자가 됐습니다. 이건 나무를 묶어놓은 묶을 속자이고요. 그걸 좀 더 꽁꽁 분류별로 쌓아맨 것을 동력, 동자라고 얘기한다라고 예전에 금일한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글자를 찾아보면 련자에 실사에 있는 이 련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국어사전은 쇠금변의 련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하나는 비단을 만드는 과정이면 하나는 무엇을 만드는 과정일까요? 이것은 철을 재련하는 불순물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버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쓰든 이 글자를 쓰든 어쨌든 분류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련,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능숙하고 미끈하게 갈고 닦음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통 우리는 세련되다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세련되다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능숙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의 뜻이 있었고요. 문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뭐 이런 것, 교양인다운 세련된 언동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 세련을 가끔 세련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된 소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자이기 때문에 그냥 세련 이렇게 발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련되다의 두 번째 표현은 모습 따위가 말쑥하고 품위가 있다. 원래는 비단을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순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비유적인 뜻이 요즘에는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예문을 보자면 옷차림, 뭐 다보탑, 그 다음에 세련된 차림, 그래서 세련이라는 표현이 2번의 뜻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련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서 가져왔는데 요즘은 거의 쓰지 않고 있고 그냥 세련되게 만들다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나 봅니다. 세련이란 표현 중국에서는 시리엔이라고 하고요. 자, 옆에가 실사이기도 하고 불화이기도 하고 또한 쇠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리엔이란 발음은 똑같아서 시리엔이란 표현 세련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센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렌이라고 얘기할 때 동력 동자를 쓰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비슷한 그 근원을 갖고 있는 단어니까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간체자, 간화자에서 이렇게 이 간자가 가릴 간자가 이렇게 바뀌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하자면 뭐 refined나 sophisticated 혹은 polished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이 정제할수록 더 순도가 높아질 테니까요. 자, 조선왕조실록에 세련은 없었고요. 뉴스 중에는 1937년, 그 다음에 1975년 이 세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21번 컨텐츠는 씻을 새, 익힐 련이 결합한 세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씻을 새와 같은 경우는 먼저 선자, 그러니까 발과 관련된 이런 글자였다. 지금은 그냥 씻는 것 자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과 익힐 연자에서는 실도 실이지만 옆에 있는 이 가릴 간자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이 됐든 물이 됐든 아니면 불이 됐든 아니면 금속이 됐든 상관없이 익힐 연자에는 모두 다 이 가릴 간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련이라는 표현 한자어라는 것, 그 다음에 세련이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너무 길고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략본 영상만 참고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